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실용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제가 실용경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겁니다.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그리고 제 소개, 그리고 경제를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의 순서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수업 계획, 그리고 참고할 책,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경제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 소개예요. 네, 저는,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근무고는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지리교육과 공통사회교육 두 가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에서도 공통사회로 경제 수업을 많이 들었었어요. 또 제가 재밌게 공부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리 파트 중에서도 경제지리 분야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실용경제 수업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지리와 경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분야로 계속 수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또 좋아하는 수업 방식은 사실 게임과 협동학습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제가 가르쳤던 친구가 저를 그려준 그림인데요. 어떻게 닮았는지 나중에 한번 봐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작년에도 사실 두 번의 공동교육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작년에 1학기 때는 영화로 보는 경제, 그리고 2학기 때는 실용 경제를 똑같이 수업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경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공부할 것도 되게 무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또 많은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도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참고하는 책들 일단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실용경제 수업의 가장 이제 메인은 당연히 실용경제 교과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교과서가 많이 팔리는 교과서가 아니라서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도 구매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서브 책으로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참고로 하고 있는 책이고요. EBS의 자본주의, 요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것을 책으로 써놓은 책인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사실 경제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되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또한 여러분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수업 계획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저는 수업을 총 11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고요. 마지막 한 번만큼은 우리가 온라인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했는데 그것은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그 시기들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수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쭉 할 예정이고요. 총 10번의 수업과 한 번의 보드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보드게임은 제가 굉장히 또 감명 깊게 했었던 보드게임이기도 하고 방금 소개했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개발한 게임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금융지능, 금융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키워주고 싶다라고 해서 개발한 게임인데 이거를 제가 또 좋아하는 게임이어서 여러분과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지만 이걸 이제 크게 나눠보자면 첫 번째 개인의 경제생활, 그리고 두 번째 국가의 경제생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크게 이 두 가지 파트를 공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제생활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합리적 선택과 비용 편익이라고 해서 비용과 편익을 구분하는, 비교해보는 이런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소득과 예산 수립, 그 다음 합리적 소비를 하는 방법, 그리고 생애 주기와 자산 계획을 짜는 방법,
그리고 부채와 신용 관리를 하는 거, 네,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지난 학기 때 수업했던 친구들을 보니까 창업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창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네, 공무원이고 네, 이렇게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창업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또 많은 부분을 네, 배우고 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마지막 수업 마치면서 할 게임이 바로 요 게임입니다. 캐시플로우 게임이라는 게임이에요. 네, 이 게임은 뭐냐? 그 세양지 레이스라고 해서 중간에 있는 네, 계속 월급 받으면서 쭉 돌고 있는 그 레이스를 벗어나서 네, 새로운 그 투자자와 뭐 기업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임입니다. 사실 부루마블처럼 굉장히 경쟁심을 자극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재미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굉장히 잘 지원이 되고 있어서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분이 네, 만드신 게임이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목표는 무엇이냐? 제가 간략하게 정해봤습니다. 일단 절대평가로 진행이 될 거고 성적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고요. 생활기록부를 네, 기록을 해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개인별 특기사항으로 기록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경제 요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수업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본주의 생존법을 배워나가자라고 이제 네, 중요한 요소로 목표로 잡아봤습니다. 자, 경제를 그렇다면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친구들? 네, 제가 이제 명언을 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명언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첫 번째 가지고 온 명언이 바로 이 명언입니다.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19세기 경제학자가 얘기한 말이에요.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상생활이 사실 경제학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하기 때문에 네, 경제를 공부해야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네, 강조를 할 수 있겠고요. 네, 제가 또 어떤 네,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저희 어머니의 생신에 선물을 한 선물입니다.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어머니라고 해서 약간의 네, 언어 유희를 네, 담아봤는데 이렇게 밑에다가 또 현금을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현금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이 가장 근원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것, 네, 좀 인간이 움직이도록 하는 동인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사실 가장 큰 것이 어떤 욕구이지 않나 싶어요. 뭐 먹고자 하는 욕구, 뭐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욕구가 되겠죠. 욕망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욕망들을 사실은 경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경제학에서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한한 욕망이 당연한 것이고 당신의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한하고 희소한 자원들을 배분을 해야 된다. 이 배분하는 방식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경제학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경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 네, 제가 굉장히 또 감명 깊게 읽었던 짧은 글이었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글이었는데, 정말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글입니다. 요즘 에어비앤비, 우버, 애플, 배달의 민족, 여러분 다 아는 기업들이죠. 심지어 카카오뱅크 다 아는 기업들인데, 자, 읽어볼게요. 에어비앤비는 모텔방 하나 없이 장사를 하고, 우버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애플은 역시 공장이 없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김밥집 하나 없이도 요식업 장사에서 거의 원탑을 먹은 그런 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어때요? 더 심한 것이 은행원도 없고 지점도 없다. 단지 어플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뭐 없어서 못한다라는 변명이 말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험으로 느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혁신가, 이노베이터들은 이것을 기회를 보고
기회로 보고 찾아낸다는 거죠. 기회들을. 그래서 작은 도전거리들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분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더없이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수업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도 항상 고민을 합니다. 아직도 제가 벌써 30살이 넘었지만 아직도 많이 고민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한참 유행했던 신조어 중에 욜로라는 신조어가 있었죠. 욜로. You only live once라고 해가지고, 당신은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인생을 즐겨야 한다. 플렉스를 해야 된다. 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한편에서는 또, 그쵸, 파이어. 불이죠, 불. 그래서 파이어라고 해서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렇게 해서, 그런 금융적인,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고, 은퇴를 일찍 하는 것을 파이어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욜로족과 파이어족은 굉장히 상반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쪽에 속하게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충분히 해야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졸업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경제생활을 해나갈 때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 자리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수업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2020년을 달군 화제의 단어, 화제의 신조어 중에 하나였죠. 심지어 지금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그쵸. 그래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다음에 국내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예금을 막 해지를 하고 적금을 해지를 해서 다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동학 농민운동에 빗대어가지고 동학 개미운동이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사서 내가 떠받들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동학 개미운동을 해왔었는데 이것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동학 개미가 경제를 열공하게 되면서 성인 금융 이해력이 올랐다라는 경제 뉴스 기사가 다양한 뉴스 일간지들에 다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한국인의 금융 이해력 점수가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020년 점수인데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식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해볼 수 있겠고 여기에 좀 저는 중간에 정말 중앙에 핵심의 유튜브가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인들 유튜브에 되게 쓰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도 뭐 그러시겠지만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사실 요즘에 뭐 여러분 재미난 영상도 많지만 경제 공부하려고 치면 엄청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금융 이해력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봐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2020년 초반에 제가 이제 이 주식시장의 흔들린 모습들을 제가 쭉 지켜봐 오면서 정리했던 기사들을 쭉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020년 9월 달에는 동학개미, 방금 얘기했던 동학개미 운동, 이 사람들이 국내 증시의 주축이 되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라는 3대 이제 축이 주식시장에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개인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들여서 매수를 막 하면서 주식을 막 사들이면서 증시의 주축으로 이제 올라서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에도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뛰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또 이런 이분 많이 본 적이 있죠, 친구들. 작년에 거의 뭐 화제의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졸리 대표님이라고 하는 한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신 이분이 사교육 시키지 말고 아이들에게 계좌를 터줘라, 주식 계좌를 터줘라,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막 굉장히 이제 젊은이들 10대까지도 주식을 하게 되는 이런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좀 변화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이제 떠올려 보시면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떤 산업들은 완전 좋아졌고 또 어떤 산업들은 완전 이제 풍비박산이 나는 이런 이제 정말 극과 극인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어요. 특히 지금 풍전등화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미국의 호텔 산업. 미국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요지에 좋은 위치들에 있는 많은 호텔들이나 많은 숙박업소들이 다 문을 닫고
그 땅을 막 팔거나 건물을 팔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사를 해봤자 뭐 장사 되지 않고 남는 것이 없다 보니까 아예 그냥 매각을 하는 것이죠. 다 이제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호텔 산업, 관광 산업, 여행 산업, 뭐 그리고 항공 산업 이런 것들은 막 정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반면에 또 어떤가요, 친구들? 그쵸. 우리가 너무 즐기게 된 것,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은 엄청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들을 반대로 보여준 것을 확인을 우리가 직접 했고요. 그쵸?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나 막 쿠팡, 마켓컬리, 심지어 수도권에서는 오아시스 이런 것들을 막 활용을 하면서 집에서도 사람들이 다 충분히 다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느끼던 한 해가 바로 2020년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나온 뉴스를 보시면요. 2월 산업 생산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 이미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는 아직 좀 덜 미치긴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직 옛날만큼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뭐 산업과 관련된 공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이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카카오,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의 회사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1년의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 장난 아니죠, 지금. 네. 거의 작년 초반에 작년 3월, 4월 달에 14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몇 배가 된 거예요, 벌써. 네, 한 3배 이상이 올랐죠. 지금 3배 이상이 된 것을. 300% 이상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님, 라이언이 거의 사실 이 흐름을 이끌었죠. 네, 카카오의 성장기를 이끌었던 라이언과 이렇게 막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분이 심지어 작년 잠깐 한때 이재용 삼성 회장을 제치기도 할 정도로 이랬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 이 의장은 이제 카카오톡이 사실 전 국민들이 다 쓰는 그런 플랫폼이 되면서 이렇게 본인의 자산이 많이 증식된 것을 보고서 자신의 자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되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이제 우리 요즘 최근에 이슈들이 있었죠. 어, 네, 그래서 사실 그 경제는 공부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공부를 조금 했지만, 아직도 제가 공부할 게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오래오래 이걸 하신 분들도 정말, 이건 뭐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카카오라는 어떤 큰 기업을 일구는 것도 하나의 어떤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만 아까 봤던 카카오의 성장세에 함께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투자자가 되어서 어떤 잘 될 만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 생활을 해나가면서 사회에 좀 이바지를 하고 나도 또 성장해 나가고 이런 이제 긍정적인 윈윈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꾸준히 공부하고 또 실천하고 도전하자라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여기 담아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time is money라는 얘기를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사실 많고 뭐 우리 돈은 아주 많지 않은 시기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귀중하지 않은 건가라고 착각을 하고 마구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시간이 돈이다라는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차시 마치면서 제가 항상 명언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의 명언, 알프레드 마샬, 경제학의 창시자인 마샬의 명언을 같이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는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지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경제학자는 냉철한 머리, 정말 그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할 줄 알고 또 실력도 있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겠지만 저는 또 이제 뜨거운 가슴을 지녀야 한다는 것에도 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실력이 있고 또 인간 냄새 나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어떤 실력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수업 준비해 올 테니까요. 잘 복습해 보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